여러분은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덴마크 출신의 헐리우드 스타 배우 매즈 미켈슨입니다. 그가 프라하에 있는 한인 식당 맛집이라는 곳에서 혼자 삼겹살을 먹는 모습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삼겹살을 굽는 자세부터 달랐다고 하는데 한국인들도 하기 힘든 혼삼겹을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한 것이죠.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그가 휴대폰에 영상을 켜두고 고기를 굽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쌈을 싸기 위한 상추와 검은색 뚝배기까지 보이죠. 그가 매즈 미켈슨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혼밥을 할 때는 유튜브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테이블 위 불판에서 삼겹살을 굽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는 것은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 삼겹살을 깻잎이나 상추쌈에 싸서 먹는 건 한국만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테이블 한가운데에 불판을 놓고 삼겹살을 구워 쌈 싸먹는 곳은 한국 식당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유의 삼겹살 식문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걸까요? 음식의 언어, 이번 주제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현재 우리에게 사랑받지만 그것을 제공해주는 돼지를 두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불결하고 멍청하고 게으르다는 이미지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돼지가 갖고 있는 여러 우수성 덕분에 키우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가축보다 쉬웠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평가절하당했습니다. 돼지는 아무거나 잘 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의 분뇨 또는 잔반을 먹이로 준 것이 불결하다는 이미지를 줬습니다. 또 한 번에 새끼를 10마리 이상 낳았기 때문에 한두 마리씩 낳는 다른 가축보다 희소성의 매력이 덜했죠. 그뿐만 아니라 돼지의 쓰임새는 다른 가축에 비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말, 소, 그리고 양과 같은 가축의 쓰임새는 비교적 명확하게 와닿으시죠? 하지만 돼지의 쓰임새는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돼지는 막연하게 고기 제공용으로 키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키우는데 자원이 많이 드는 돼지를 굳이 가축화해서 키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육식은 기본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돼지는 현대시대 고기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배합 사료로도 사료 효율이 약 3.0밖에 안 나오는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kg을 얻으려면 3kg의 배합 사료가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배합 사료가 없었으니 효율은 이것보다 더욱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기 하나만 얻고자 비효율적인 돼지 사육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축의 고기는 가축이 수명이 다한 이후에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명확한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돼지의 조상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야생 멧돼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주된 먹이 중 하나가 뱀이었습니다. 특히 독사가 많은 이 지역에서 돼지는 농경민들을 보호해주는 가축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뱀이 많아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해안면의 한자를 바꾸고 돼지를 키우면서 뱀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돼지의 분뇨는 비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비료 성분인 질소, 인산, 그리고 가리의 함량이 높죠. 돼지의 분뇨는 퇴비로 이용됨으로써 농업 생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돼지는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으로서도 탁월했습니다. 크기는 소보다 작지만 생존력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잡식성이라 먹이로 무엇이든 잘 먹고 잘 자랐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가축들보다 번식력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돼지의 임신기간은 114일 정도이므로 연간 2.5회 정도 번식이 가능하죠. 한 번에 12에서 15마리씩 낳고 어미 한 마리가 3-4년 동안 번식이 가능하니 산술적으로 어미 한 마리가 평생 약 200여 마리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돼지는 인류에게 소중한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돼지는 우리에게 매우 이로웠던 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통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돼지고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시켰죠. 한자 집 가자는 집 면자에 돼지를 가리키는 돼지 시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집집마다 돼지를 가축으로 기르는 것은 꽤나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렇다면 돼지는 어떻게 가축화되었을까요? 돼지는 중동 지방에서 15,000년 전에 가축화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지만 유적으로 출토된 가축화된 돼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허난성 지하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직류한 연구원은 해당 유적은 야생 멧돼지와 달리 가축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만 이 유적만으로는 언제부터 돼지를 가축화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징연구원은 성체 멧돼지는 사나워서 가축화하기 어렵지만 새끼 멧돼지는 순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새끼일 때부터 애완동물로 키우면 야생성이 사라져서 가축화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축화가 된 돼지와 멧돼지를 비교하려면 두 종 간의 뼈대를 비교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축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가축화 현상은 돼지뿐만 아니라 개, 소, 말, 그리고 양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특히 멧돼지에서 돼지로 가축화되는 과정은 겉모습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체형의 변화입니다. 멧돼지와 돼지의 뼈대를 비교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멧돼지는 머리 쪽이 발달해 있지만 돼지는 머리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몸체가 발달해 있죠. 뼈대만 봐도 멧돼지는 거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게 보이지만 가축화된 돼지는 피하 지방이 도드라집니다. 두 번째는 머리뼈의 변화입니다. 특히 돼지가 가축화되면서 송곳니의 크기가 줄어들고 주둥이 뼈의 길이도 줄어듭니다. 현재도 돼지의 고기 생산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이 주둥이의 길이입니다.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지나며 출토되는 돼지 주둥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데 당시에도 끊임없이 종자개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돼지의 주둥이가 가늘고 길면 고기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배제했고 주둥이가 짧으면 성질이 온순하고 먹성이 좋아 가축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들을 종자 돼지로 골랐을 겁니다. 한국도 중국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언제부터 돼지를 가축화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기원전 1세기경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발견된 멧돼지 뼈가 한반도에서 가축화된 돼지의 자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이후 가축화된 돼지에 대한 문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국시대의 기록을 보면 신라와 백제에서는 돼지에 대한 기록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고구려는 다릅니다. 돼지를 키우기에 북쪽 기후가 더 맞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고구려는 돼지를 귀하게 여겼다는 문헌들이 나옵니다. 삼국사기 19년 8월에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올릴 제사의 제물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고구려에서는 제사를 지낼 희생용 돼지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역사서 북사를 보면 고구려의 젊은 남녀의 혼인 과정에서 돼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돼지를 잡았다는 것을 보면 돼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맥적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죠. 흔히들 맥적은 고구려의 대표 음식으로 불고기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맥적을 불고기의 원형이라고 해석한 문구는 4세기경 진나라 사람 간보가 쓴 수신기라는 책에서 등장하는데요. 맥적이 적이라고 불린 사람들의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없죠. 맥적의 맥자가 분명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했으니 고구려일 수도 있지만 문단 마지막에 융적이라고 지칭함으로써 문맥상 몽골이나 융족을 가리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백제신라와 함께 동쪽의 오랑캐라는 동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수신기는 귀신과 요괴에 대한 소설을 쓴 책이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불고기의 원형이라고는 하지만 맥적이 양념고기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양념을 만들었는지 어디서도 전해지지 않죠. 어디서 양념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가 콩을 이용한 장을 잘 다뤘다 정도의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고기에 재웠다와 같은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기와 성명의 내용을 토대로 고구려 시대 무덤인 안악 사모분의 벽화를 보면서 맥적이 과거에 어떻게 생겼는지만 지레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맥적은 불고기의 원형이 아니라 당시 북쪽의 민족들이 먹던 돼지 통구이였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숭불정책을 펼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토되는 유적들과 여러 기록들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영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족한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허용의 길도 열려 있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금지된 음식을 먹더라도 사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는 현대의 종교적 금식 논리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승불정책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육식문화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기록은 서경의 고려도경입니다. 고기를 도축하는 솜씨가 서툴러 맛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해당 대목 하나만 보고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려도경에는 이거 외에도 고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려도경 이자겸 편에 고기를 뇌물로 진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권력자인 이자겸의 생일 선물로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썩어서 버렸다는 내용인데요. 당대의 권력자였던 만큼 생일 선물로 당연히 귀한 것만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고려시대 고기가 귀하고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려도경 연희편에서는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술안주로 먹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고려도경이 고려시대 사람들의 풍속에 대해 서술한 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려시대 농가 등의 민간에서는 집마다 돼지를 사육해 자체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서민들이 자체적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한 것들은 풍속집이 아니라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서 국가 이념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게 되죠. 봉제사 접빈객,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치에 따라 음식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제사와 손님 접대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종묘사직의 제사와 중국 사신 접대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맞춰 돼지의 쓰임새도 바뀌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은 중국 돼지인 당저를 수입했습니다. 토종 돼지가 제사를 지내는데 적합하지 않아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용 돼지는 중국 돼지로 접대용 돼지로는 토종 돼지를 사용한 것이죠. 또 당저와 토종 돼지가 교배를 할 경우 우성인자인 토종 돼지의 특성을 따른 잡종이 태어나기 때문에 중국 돼지와 한국 토종 돼지를 나눠서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에 비해 돼지가 천시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농경의 주요 도구인 소나 국방력을 담당하는 말에 비해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역축과 잡축이라는 단어에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제사에서도 돼지는 천시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제사 때 쓰던 기존의 귀한 가축 대신 돼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소나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시되었다는 것이지 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나 사대부는 소고기를 먹고 민중은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국의 토종 돼지들은 일본에 의해 본격적으로 품종 개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토종 돼지는 돼지 품종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극소형 종에 속해 경제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퇴비를 위해 양돈을 장려할 것이라면 돼지의 품종 개량은 필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의 소울푸드인 삼겹살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